이번 시간에는 사용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용자 에러가 이제 고장의 주요 원인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equipment failure,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가 좀 고장나서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보다 사람이 잘못 써서 나는 에러가 훨씬 많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사용 오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률이 다른 하드웨어나 제품에 의한 고장 확률보다 높기 때문에 사용 적합성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 중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중에는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해야 되는 검증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 개발 베리피케이션 검증,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검증,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검증. 이제 사용 적합성에서는 개발 프로세스 중에 검증하는 활동을 형성평가다, 포머티브 이밸루에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I에 대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 다음에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마치고 완료된 상태에서 나온 그 파이널 그 프로토타입이 있을 텐데, 그 파이널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유효성 확인, 그러니까 이제 총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의사가 엔드 유저일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일 경우에는 이제 의사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용 앱 같이 이제 뭐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겠죠. 모집하고 테스트베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촬영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온습도까지도 잘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사용적합성 규격은 이제 IEC 62366-1이에요. 네, 그리고 그 62366-1에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의 형태를 보면 뭐 이제 일단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이라 위험관리 범주를 벗어나며, 근데 지금 이게 이 범주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은 이렇게 뺐죠. 네. 감염 우려로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 볼펜 등으로 누르는 경우는 이건 비정상 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적 합성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위험관리에서는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비정상 사용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UI 이제 뭐 형성평가나 총괄평가를 할 때 이 비정상 사용까지 해보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위험 분석의 일환으로서 만약에 이렇게 뭐 볼펜으로 누르는 경우에 설명서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터치 그 필름을 좀 안 뚫어지는 안 뚫어지는 재질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14971 설계상의 얘기고, UI 사용적합성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아, 이제 기상천외하게 잘못 쓰는 거, 이거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사용 범죄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 사용 범죄는
이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비정상 사용은 위험 분석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UI 형성평가나 총괄평가 테스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배제한다. 이제 남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 대해서 UI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은 이제 IC 62366-1 사용적합성 규격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단 정상 사용은 의도된 사용인 것이고 일반 검사, 수성, 유지, 보수 다 해당됩니다. 정상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정상 사용은 이제 올바른 사용이 되는 것이고 정상 사용을 의도하였지만 올바른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사용 오류가 나오게 되죠. 이 사용 오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형성평가나 총괄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총괄평가를 통해서 이런 이제 실질적인 사용 오류를 잡아내려는 의도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PCA 모델이라는 걸 이제 그 사용적합성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가 의료기기와 인터페이스를 할 때 지각, 인식, 행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용자는 지각 또는 인식 오류를 통해 행위 오류를 유발하게 되며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위해 상황과 환자에게 노출되는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기기의 그 UI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있고 의료기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의료기기의 출력 디스플레이나 이런 출력 부분을 보고 지각을 합니다. 아, 이런 출력이 나오고 있구나. 또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이 이제 그 의료기기를 이제 잘못 또 컨트롤하는 행위로 갈 수가 있고 인식 오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결과를 지각한 결과를 잘못 인식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판단, 의료기기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행위를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위해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 인식돼서 의료기기를 컨트롤하게 되면 잘못된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 출력이 위해 상황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슐린 투여량이 이제 투여 속도나 투여량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소수점이나 잘못 누를 경우에 과다 이제 그 투여로 위해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위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환자가 위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 상황 아까 그 1497이 이제 전 시간에 말한 그 1497일 그 이제 플로우가 있잖아요. 흐름도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위해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위해 상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환자든 사용자든 어떻게 위해 상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PCA 모델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모델도 있지만 이제 우리 IC 62366에서는 PCA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올바른 사용. 자, 아까 이제 요 형태, 사용의 형태, 분류에서 보면은 이제 올바른 사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었고요. 이걸 기억을 하고 여기 타스크,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하고 UI를 하면서 작업이 이제 뭐 이렇게 3개일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도된 결과를 이제 얻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예상된 반응이 의료기기로부터 나와서 도출 결과가 의도된 결과가 나오면 요게 이제 아까 그 올바른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용 오류는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작업 타스크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의료기기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같이 이제 뭐 인슐린 펌프가 과다하게 이제 그 투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도출 결과가 이제 위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사용 오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용 시나리오를 짤 때 이런 거 어떤 타스크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사용 시나리오에서. 이런 타스크를 정할 때 이런 개념을 잘 알고 타스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과연 그런 어떤 그 이제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게끔 이제 사용자가 쓰는지 타스크를 주는 거죠. 사용 시나리오에서.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게 14971하고 이제 사용 적합성이 이제 이렇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497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화면에는 아마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게 누르면은 이제 별도의 PDF가 뜨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나오진 않네요. 이게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잠깐만요. 설정이 지금 뜨진 않게 돼 있어서 24971을 그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24971 그림 2를 보면 이제 이런 그 아까 그 요 인터랙티브한 요런 이제 플로우를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형성평가는 이제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있죠. 커넥터, 뭐 버튼,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요 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성평가는 뭐 개발 중에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팀장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모아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옵션 이제 선택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한, 2한, 3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이제 뭐 부장님 의견을 가중치를 줄 수는 있죠. 대표님 의견을 가중치를 줄 수는 있죠. 하지만은 최종 판단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손잡이는 이쪽 두 모델을 이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은 가운데 요 모델, 그다음에 버튼은 맨 왼쪽 모델을 따랐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이제 맨 왼쪽 거. 예, 요렇게 이제 해서 마지막 형성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UI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뭐 버튼 하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용 관리를 통해서 형성 평가를 해서 도출을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서화, 서류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앱도 이제 디자인이 이제 뭐 그 굉장히 많죠. 천차만별이죠. 모든 앱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거를 이제 추려서 이제
후보를 몇 개 이렇게 3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형성 평가를 이제 뭐 포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베리피케이션, 검증, 설계 개발하면서 검증한다. 각 파트별로, 그 UI 각 파트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스위치 버튼 뭐 이런 게 UI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63개의 매트릭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스위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이것도 이제 UI죠. 인터페이스인데 한번 차이점이 어떤지를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누를 때마다 그 터치 감각이 다르죠. 지금 이제 63개나 되면 좀 많긴 하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이제 형성평가를 하면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뭐 적당한 수량을 이렇게 해서 뭐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한번 눌러보게 하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수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테스트베드 예시인데요. 요게 이제 뭐 일반 가정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 가운데 요게 이제 병원 수술실이죠. 네, 요게 지금 마네킹이에요. 마네킹이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수술등도 있네요. 요게 이제 뭐 이게 심전도기인가요? 네. 진료실도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기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 테스트베드인데 몇 번 이용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이런 테스트베드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요 뒤에 그 모니터 룸도 있어요. 예. 이제 편광돼 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이는데, 이런 여기 이제 총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환경을 이렇게 만든 거고요. 서머티브 이밸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최종 엔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하는 밸리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 적합성을 규격을 이렇게 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용 적합성의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총괄 평가든 형성 평가든 위험 관리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관리를 사용 적합성에서도 해야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